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름은 서현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8년째 살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셨나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그렇게 자랐죠.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잡초 같은 삶이었어요. 저는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약간 강한 생활력을 가진 그런 성장 과정. 여기랑은 완전히 다르고 그냥 그 옛날 제가 딱 듣기로 한 7, 80년대 그때 생활 양상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냥 뭐 이런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요, 흙바닥에서 그냥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냥 뛰어놀았고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는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랑 더 많이 놀았거든요, 진짜 어릴 때는. 그때 막 동네 오빠들 따라 나가가지고 그때 물고기 잡는 법도 그 오빠들한테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막 손으로 물고기도 잡고 같이 농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좀 여러모로 개차반이었죠. 항상 저녁에 집에를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야 현경아 이러면서 맨날 찾으러 다녔고, 그리고 찾으면은 너 일찍 들어오라 했지 하고 그냥 벽에 이러고 서있고 막 이러고 자랐어요, 저는. 탈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가 저희 집안에 이제 그 사무역이죠. 이제 그 안 좋게 말하면 밀거래인데 밀수인데 생계 수단이었어요. 저희가 그 집안이 밀수로 조금 번창한 집안이었는데, 김정은이 딱 집권하면서 이제 그 다 막힌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아빠가 느끼기에는 진짜 완전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몇 년을 진짜 엄청 고심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빠가 그냥 다 알아가지고 그냥 가자라고 해서 그냥 전 따라 나선 것밖에 없죠. 저는 그 연선을 다 막아버렸어요, 김정은이. 생계를 이제 유지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오기 한 3년 전부터 아예 못했거든요. 3, 4년 전부터. 그래서 뭐 오빠 그동안 이제 벌어둔 돈으로 이제 그 살았는데 뭐 그게 언제까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진짜 미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들고 나온 거죠. 북한 비 엄청 오면은 그 잠기고 막 홍수도 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천기라고 이거 다 막아뒀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국은 이렇게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뭐 잠기겠으면 잠기고 뭐 이런 규제를 해도 애초에 다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기도 하고, 철조망 말고는 딱히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홍수 피해 막 이런 게 나면은 다 도와주잖아요. 국가에서 막 구호물자도 보내고,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겠으면 죽고 그냥. 그래서 진짜 한국에 살기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죠. 어머나. 여긴 또 그런 건 있어요. 그 지금 걷기 괜찮잖아요. 지금 콘크리트라서. 북한은 맨 흙바닥이다 보니까 물 같은 게 빨리 흡수되긴 하는데 다 진흙바닥, 진흙된다?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북한은 이렇게 꽃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꽃 냄새가 맡아지거든요. 한국은 바로 옆에 있어도 꽃 냄새가 안 나네요. 그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왜지? 똑같은 그건데, 종류인데. 여기 저기 공원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꽃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긴 한가운데 들어가도 꽃향기가 안 나던데요? 북한은 그 정도 피었어요. 꽃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막 과일도 그렇고 다 거기보다 향기가 부족해요. 그 여기서 파는 이따만한 배 있잖아요. 그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 북한 아니 왜 이렇게 약간 올레치기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향기가 엄청 나요. 아무튼 사과도 그 사과 특유의 그 향이 진짜 강하고, 북한은 그 배도 진짜 맛있어요. 왜 여기는 왜 그런 맛이 안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약을 쳐서 그런가? 그런가? 시원. 저희가 너무 더워서 카페를 들어왔는데. 네, 진짜 너무 덥네요. 와. 오. 이거 좋아하시나요? 네, 이거 좋아해요. 아주 좋아. 서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끼한 거? 느끼하고 달달한 거? 한국은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북한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나요? 커피라? 일단은 저는 거기 있을 때 커피를 먹어본 적이 커피 사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종류별로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처음에 카페 왔을 때 그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막 카페,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뭐 카페 라떼, 카페 모카. 그래서 저게 뭐라카노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혹시 몰라요. 다른 분들은 카페 문화를 즐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카페가 없었어요.
아늑한 공간에서 이제 뭐 앉아서 뭐 일상 얘기를 나눈다? 없고요. 그냥 그 집 앞에, 동네 집 앞에 그 아줌마들이 그 밖에서 그냥 의자 이렇게 그 조그마한 개인용 의자 들고 다니거든요. 노가리 깔려고. 그래서 거기 딱 나오면은 이제 남편이 어떻고 무슨 뭐 영희 엄마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집 앞에서. 뭐 약간 간식은 뭐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까먹으면서 아니면 잣을 그 잣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깨서 먹으면서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카페 상상도 할 수 없죠. 여기 앉을까요? 아, 네, 저기 앉아. 저기가 예전에 저 갓 성인 되자마자 친구들이랑 이제 저기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이제 술 사다가 저기서 이제 과자랑 같이 까먹고 그러는 거죠. 얘기하기 딱 좋아요, 여기. 여름에 이제 또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고. 오, 얘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 흰색. 맘맘마. 그러면 탈북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제 뭐 다른 분들 보면은 막 약간 강을 건넜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강은 안 건넜고 마찬가지로 겨울이 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산길로 왔어요. 이제 북한에서 좀 올라가면은 이제 그 중국이랑 맞닿아 있는 곳 중에 강은 없고 그냥 산으로만 된 산을 타가지고 이제 중국 국경까지 도착해서도 그냥 저희 산길을 쭉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조금 지내면서 이제 그 한국에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전화해가지고 엄마 우리 지금 중국이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엄마는 아무 언질도 안 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진짜 중국까지 가는 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중국까지 가면은 일단 성공 확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 중국 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요. 그나마.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그 객관적인 그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많이. 현재는 진짜 불가능하죠, 거의. 그리고 중국이랑 약간 그 공안이랑 이런 협업을 해가지고 더 빡셀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 갔다고 해서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야 나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때 한국 대사관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국에 왔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브로커랑 같이 그 중국이 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땅덩어리가 되게 큰데 저희가 그 도착해서 조금 연락을 했던 곳이 장백 쪽이었거든요, 그 위쪽. 이제 거기서 그 기차를 타고 쭉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기차? 아니지, 택시를 타고 쭉 가서 그 심양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묵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브로커가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되게 좋은 호텔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호텔에서 처음 비데라는 것도 써봤고 샤워기도 거기서 처음 써봤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거기서 한 며칠을 지내다가 그 중국 현지에서 살던 언니들이 있었어요. 북한 탈북했는데 그 한국으로 못 가고 이제 거기에 팔려갔던 언니들. 그 언니들이랑 이제 합류를 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그 라오스랑 맞닿아 있는 그 중국 쿤밍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기차를 타고 심양에서 쿤밍까지 기차를 타고 기차여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약간 조금 아찔했죠. 거기 약간 티켓 확인하면서 약간 신분증도 같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중국에서 살던 언니들이 어떻게 잘 해가지고 아무튼 모면하긴 했거든요. 거기서도 진짜 저랑 동생이랑 손 꼭 잡고 우리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바들바들 떨면서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 기차칸에 저희 말고도 한 명 그 중국분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계속 북한말 하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았나 봐요. 근데 약간 다행히도 그 열차표 검사할 때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열차원한테 쟤네 좀 수상해라고 했으면 우리 이제 끌려 내려가지고 뭐 못 왔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쿤밍 딱 도착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라오스 국경을 또 산을 올라서 산을 건넜어요. 또 라오스가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 산으로 건넜고 이제 또 여기서 라오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태국으로 건너갔죠. 이제 태국에 가면은 그냥 이미 그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태국은 한국이랑 약간 사이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한국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태국 아무 경찰서나 가가지고 그냥 그 브로커가 그러는 거예요. 너 북한에서 왔다고 말해라. 그럼 저 사람들이 그 한국 가는 거기까지 안내해 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제 와서 어떡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치하이킹하고 헤이 해가지고 근데 언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그 영어 좀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폴리스 해가지고 경찰서 딱 가가지고 이제 우리 노스코리아 해가지고 우리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갔던 곳이 처음 태국 땅을 밟았던 그곳이 좀 약간 변방 쪽이었어요. 조금 시골 쪽. 그래서 이제 그 경찰 그 약간 파출소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다 연락을 취해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이제 그 경찰서에 이게 신고가 됐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국제 수용소라는 곳이 그 방콕에 있어요. 그 태국 수도에. 거기에 이제 온갖 지역에서 온 사람들 모아뒀다가 이제 뭐 미국 갈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주고 한국 갈 사람은 한국으로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요 조그마한 요 파출소에 한 7일 동안 있다가 절차를 밟는데 뭐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도 저희가 돈 주면은 경찰관 그분들이 다 사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러는 당신 가져 이러면서 약간 팁도 주고 막. 여기서 거의 한 달을 있었어요. 28일 동안 대형 수용소에서, 국제 수용소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 어린애들은 또 학교도 보내주더라고요. 그 안에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무튼 북한이 아닌 곳은 다 좋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28일을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영사관에서 국정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국 그 다 명단이 있거든요. 딱 부르면서 나오세요. 이제 약간 갑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답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북한 산을 건널 때 되게 진짜 너무 떨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막 최근에 탈주 봤다고 했잖아요. 되게 비슷했어요. 그 영화랑. 저희도 철조망을 이렇게 벌리고 아무튼 건넜는데 그 철조망, 북한 쪽 철조망 건너기 전에 이렇게 이런 걸 파두고, 구덩이 파두고 거기서 경비대원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살금살금 가다가 여기서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제가 앉은 곳에서 저 기둥 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10m 남짓한 거리에서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때 저희가 딱 건너던 그 시간대가 새벽 2시인가? 그때라서 약간 제일 깊이 골아떨어질 시간.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약간 밤하늘에 달이 이따만한 게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라서 약간 불 안 켜도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달까지 안 보이고 막 어두웠으면은 분명 이대로 가다 이 방향에 있었는데 진행 방향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들켰을 확률이 그냥 높겠죠. 아빠가 제일 선두에 서고 제가 그 뒤에 섰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가 정지하라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쉿 하면서 약간 저 앞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딱 보니까 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하냐 약간 뇌정지가 된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는 사람이 있지 저쪽 약간 좀 나무가 좀 많긴 했는데 아무튼 저 이쯤 되는 거리에 커다란 경비대 초소가 있었어요. 본 기지 같은 느낌? 커다란 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교대하려고 전지불 비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니까 돌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철조망 사람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철조망을 딱 벌리려고 했는데 그 기둥에 방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맥주캔 아시죠? 그 맥주캔 밑동 딱 자르고 그 가운데도 구멍 뚫어가지고 이런 걸 뭘 넣어두니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그거 감싸고 이제 아빠가 벌리고 짐을 다 넣고 이제 사람들 다 가고 진짜 엄청 아찔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조망을 딱 이게 건너니까 북한 철조망이랑 중국 철조망까지 뭐 거리가 한 10m, 20m 그 정도 있는데 그 사이에 고운 모래를 싹 깔아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그 정도로 고운 모래를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발자국 나면 따라가려고 그걸 이렇게 다 깔아둔 거예요. 그 국경지대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런 모래가 있나 이랬는데 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아빠가 빨리 가라 해가지고 딱 갔죠. 중국 철조망까지. 근데 북한 철조망 되게 촘촘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좀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고생 없이 거긴 또 넘었어요. 근데 북한 철조망 넘을 때 우리 북한에서 같이 오던 언니가 또 있었는데 겨울에 이렇게 두껍게 입었으니까 밑으로 빠져나오는데 바지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냥 안 빠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벗어버릴 채로 그냥 왔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이 막 나오지 앞엔 자고 있지 막. 탈북하셨을 때 짐을 챙겨오셨다고. 뭐 약간 이런 가방에다가 약간 이것보다 훨씬 크죠?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몸집이 좀 작았어가지고 그렇게 느꼈나? 아무튼 이런 가방에다가 이제 저희는 그때 어렸으니까 좀 그나마 가벼운 걸로 넣었어요. 약간 이불이랑 그리고 약간 고열량 식품 같은 거? 건너는 동안 뭐 먹긴 해야 되잖아요. 쫄쫄 굶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약간 막 쌀이랑 버너 있잖아요. 버너 그거랑 그리고 뭐 물, 김치, 담요 그런 걸 챙겼었거든요. 되게 뭐 많이 챙겼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챙겼던 게 휴대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 폰을
산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챙겼었어요. 폰? 네, 핸드폰. 북한 핸드폰. 근데 그거는 국정원에서 이제 회수를 해가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그때 당시에 그 폰에다가 저희 그 탈북하면서 야영하면서 그 밥 먹고 뭐 그런 것도 다 찍었거든요. 그런 파일이 있는 폰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친구들이랑 뭐 문자 메시지 한 내역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었었고 뭐 그런 폰이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국정원에서 가져가셨고요. 이런 터치식은 아니고 약간 꾹꾹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 위에 화면이 이렇게 있고 밑에 버튼이 그런 폰이었어요. 버튼식. 네. 탈북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멋진 사람들을 봤다고. 네네. 되게 그 약간 그 영화 뭐였죠? 킹스맨. 되게 멋지잖아요. 약간 정장 쫙 빼입고 약간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시커멓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갑자기 약간 떡떡 그렇게 시커먼 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죄송해요. 아무튼 시커먼 분들이 이렇게 막 좀 웃는 인상도 아니었고 그냥 이탈하지 마시고 대열에 버스로 오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처음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체 검사 다 끝나고 저희 크바람 병원 가서 신체 검사부터 했거든요. 그거 다 끝나고 이제 그 국정원으로 입소해서 지내면서 이제 조사받는 기간에 조금 친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분들이었네. 저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은 처음에는 약간 그 북한에 있는 그 보이부 그 정도 약간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무서워질 일은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죠, 그때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막 양복 빼입고, 양복이라 하거든요, 정장을. 양복 입고 막 그 정도로 약간 그 북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크림 이런 걸 안 바르기 때문에 얼굴이 다 까매요. 근데 여기 분들은 다 훤칠하신 거예요. 아무튼 좀 때깔도 곱겠다. 아무튼 처음엔 무서웠어요. 애기니까 게다가 그렇게 각 잡은 옷은 약간 좀 건의가 있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으니까 나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항에서 내려서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일단은 그때가 저희가 들어올 때가 11월이었거든요. 겨울이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은 남한은 남조선은 따뜻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태국 수용소에 있을 때도 같이 있던 그 아줌마랑 언니들이 한국은 따뜻하대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나라구나. 그래서 저 진짜 맨투맨 한 장 입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래서 따뜻하다며 이게 첫 기억이었고, 그리고 이제 활주로의 비행기가 쫙 늘어진 게 약간 좀 웅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 비행기 타면서 이게 혹시 추락하면 어떡하나 발발 떨면서 왔거든요. 근데 무사히 도착했다는 걸 커다란 안도감이 들었고, 이제 드디어 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긴장이 싹 풀리기도 전에 이제 약간 또 버스에 타가지고 좀 긴장하긴 했지만 아무튼 약간 좀 안전하다는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서 따라올 일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고, 공항에 불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커다란 인천공항이 좀 커요. 거기가 하나도 불 꺼진 데가 없이 다 화나니까 아니 여기는 전기가 남아도나 이런 생각도 그때 당시 들었었고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대학 다니다가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지금은 휴학 중이거든요. 휴학을 하면서 일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부도 조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바쁘네요. 저 학교 다닐 때보다 바쁜 것 같아요. 방송도 몇 번 나가셨더라고요. 방송국이요? 저 처음에 너무 떨렸어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아직까지 저는 약간 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방송국 가면 연예인 볼 수 있나?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설레가지고 막 갔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 채널 A는 가끔 봤으니까 할머니랑 아빠가 많이 보시거든요, 그걸. 그래서 저도 많이 봤지만 이제 그 김종민님 그분은 제가 약간 TV에서 많이 보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딱 거리가 그 원탁 이런 테이블에 앉았는데 여기서 딱 요걸에서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약간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쳐다봤었어요, 저. 그 다음 편집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실물 확실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예전에 제가 그 채널 A 이만감 말고 이제 그 모란봉 클럽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촬영할 때 그 시야에 그 스태프분들이 다 보였었거든요, 앞에. 그래서 조금 완전 떨렸었어요. 왜냐면 촬영 장비도 다 보이고 사람 많은 것도 다 보이고 이러니까 조금 떨렸었는데 채널 A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찍었어요.
아, 시선이. 네, 시선이 그분 촬영 장비가 안 보이고 이제 스태프분들이 안 보이니까 약간 좀 편했어요, 저는. 한국 대학교는 어땠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북한은 대학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복 입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러고 다니거든요. 유니폼이 있어요, 그 대학에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고 동아리도 많고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뭐 공부하면서 동시에 알바도 할 수 있고 성적은 뭐 챙기고 싶으면 알아서 챙겨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플랫폼은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채널명은 서형경으로 네, 궁금하시면은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평생의 갑오예요. 대를 내려줘야 될 갑오고요. 완전 딱 액자에다 해가지고 진짜 귀하게 여겨요, 그거를. 그래서 뭐 약간 먼 발치에서라도 봤으면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저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까지는 없었지만 뭐 여기서는 막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는 느낌처럼 그것보다 살짝 더한 좀 깊은 감정이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역겨워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여성스럽게 생긴 것 같지? 진짜 사람 좀 못 살게 굴지 말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경이라고 하고요. 탈북 8년 차 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PC방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시죠. 여기가 제가 일했던 PC방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 입시가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서 고3 때 시간 남을 때 여기서 일했었어요, 알바. 이게 아마 처음 했던 알바였나? 그럴걸요? 저는 약간 PC방 예전에도 뭐 자주 가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맥업박스가 같이 있고 오, 낮 시간이라 한산하네요.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야, 어제 일도 뭐 옛날 일 같고 뭐 요즘 그래요? 왜지? 벌써 내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건가? 북한에서 컴퓨터 배워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아빠가 이제 대학 교수님한테 가르침 받게 했었는데 왜냐면은 북한도 그때 당시에 뭐 앞으로는 컴퓨터가 많이 쓰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리고 뭐 PPT 만드는 거, 타이핑 하는 거 이것도 다 그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 저희 여기 북한 탈북한 이후로 많이 아마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워낙에 가깝게 지내면서 저희 집 오셔가지고 막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대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저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막 얘 나한테 배우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아빠랑 술도 같이 드시고 엄청 친했었는데 고생 꽤나 하셨을 거예요, 그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죄송하죠. 아마 아빠가 그분한테는 우리가 탈북을 할 거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료수를 한 잔 시키고. 물 있지요. 피디님 드실 거예요? 너무 다 준비돼 있어가지고.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인터넷은 없어요. 대신 이제 국내망. 북한 안에서만 쓰는 그 국내망이 있죠. 북한에서는 국내망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배너가 딱 들어가잖아요. 클릭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국내망 이렇게 떠요. 최근에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 가서 인터넷을 처음 접해가지고 네. 검색을 막 해본대요, 북한을. 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의 실상을 알고 탈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유학을 할 정도면은 이제 출신 성분이 되게 빵빵하고 확실히 검증된 사람들의 자제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누릴 거 다 왜냐면은 김정은이 측근일 것 같단 말이죠. 당 간부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진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옷 벗고 그냥 좌천돼서 지방으로 추방되면 약 가고 이제 그 단련대 가서 몇 년을 노동 교화형을 하다가
그냥 막바지 안 좋은 인생을 살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그 평양분이셨거든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부모님들 다 평양분이셨는데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어릴 때 남한에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평양에서 사시던 분들이니까 할머니 어머님께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시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성함이 성애 쓰시거든요. 성애야 누가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거든. 난파 공작대로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래 우리가 산다라고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아빠가 난파 공작원이시다고 이러면서 약간 대우를 많이 받고 사셨거든요. 어릴 때 제가 듣기로 대우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거짓말을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머니를 그냥 잡아간 거죠. 할머니는 갑자기 고아가 된 거고 천의 고아가 돼가지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가 13살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제가 엄청 어린 나이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잡아갔어. 그 평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시던 분이 갑자기 그 양강도 유배지 느낌으로 많이 쫓아보내거든요. 그쪽으로. 거기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층 그리고 그 평양 김정은 그 인간들이랑 가까이 지낼수록 진짜 안 좋아요. 행동에 제약이 엄청 많고, 네, 그래서 그분들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지 진짜 상상도 하기 싫네요. 어머나 84년생이구나.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고영희, 배우자 리설주, 형 김정남, 김정철이 있었어? 동생 김여정. 북한 MZ들이라고 하잖아요. 장마당 세대. 네, 장마당 세대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오니까. 근데 몰래 이렇게 USB나 이런 걸 보고 예, 북한에 있을 때요? 많이 했었죠. 몰래 돈대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마당 가기 전에 이제 뭐 돈대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몰래 그런 것도 가지고 오거든요. USB에 이렇게 드라마를 담아가지고 드라마, 노래 뭐 별걸 다 담아요. 종류별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몰래 가가지고 들어온 거 있어? 이러면은 있어보라 이러면서 약간 주섬주섬 딱 꺼내가지고 몰래 쓱쓱 하면서 약간 돈 건네준 척 하면서 그 약간 밀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USB라 하면은 약간 돈 건네준 척 하면서 여기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건네준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밀거래를. 네. 옆에서 누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장마당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은근 약간 보이고 지도원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그런 걸 단속하고 그러거든요. 몰래 나와가지고 마치 암행어사처럼 약간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고한 거를 딱 집에 오면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TV를 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있을 때는 태양광 전지판으로 낮 동안 충전해서 그 배터리를 차량용 커다란 배터리 있잖아요. 그걸 충전해요.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딱 연결을 해가지고 북한에는 그 노트북처럼 생긴 건데 아무튼 꽂아서 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고 약간 이게 노트북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닥 큰 크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액정이고요. 액정이고 여기 CDR 넣는 거 그리고 여기 무슨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띡 누르면은 얘가 탁 올라가면서 여기다 CDR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콘센트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그 USB를 딱 꽂으면은 여기에 떠요. 그걸 이제 탁탁 클릭해서 보는 거죠. 이거는 되게 조그만 하는데 약간 크기가 요 모니터 화면이 그 손바닥 2개 합친 것만 해요. 되게 작네요. 네, 그러니까 손바닥 2개, 4개면은 요 전체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이제 뭐 누가 문 컹컹컹컹 두리니까 바로 빼가지고 이불장 밑에 쑥 넣어두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렇게 해가면서 막 봤었어요. 근데 이제 막 단속이 심할 때는 그냥 집안에 그냥 발칵 뒤질 때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진짜 속옷을 뒤질 때도 있어요, 막. 그랬는데 얘를 딱 만져봤는데 뜨겁다. 방금까지 뭘 봤냐.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잡혀간 친구나 걸린 친구 있어요? 친구 중에는 없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소문은 제가 살았던 데가 양강도 해산시인데 거기가 조금 많이 중국이랑 약간 거래가 좀 있었다 보니까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 봉개 총살도 한 번 있었고 그 앞에 집 근처에 그 광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공개 처형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어린애들 잡아다가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꽃 같은 아이를 가로막은 거 니네가 지 손으로 막았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노동교화형 12년? 그렇게 막 때리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남한 드라마 봤다고. 인터넷에도 그런 자료가 있긴 할 텐데.
저번에 이거를 제가 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청자분이 이걸 봤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때 제가 또 다른 컨텐츠를 찍고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자세히 안 봤는데 다음 날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진짜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중학생 정도면은 진짜 제 동생보다도 어린 애들인데 그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막 좀 볼 수도 있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서 이 인간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나고요. 그리고 거길 나오길 100만 번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빨리 이 사람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최근엔 진짜 탈북이 진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쉬운 편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나 봐요, 사람들이. 지금 뭐 검색하세요? 지금 알바 자리를 최근에 조금 총 몇 개지 이게? 1714가 이야 이렇게 많이 구한다고? 근데 4시간간 노동력을 지불한 대가로 이렇게 금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가 자본주의의 이점이 아닐까. 뭐 북한은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빌어먹을. 거기는 일해도 뭐 일단 그 정규직 있잖아요. 월급이 3,000원이에요. 3,000원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술 한 병 사면 3,000원 끝. 한 달 벌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밀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북한에 있었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23살이니까 북한에 이제 18살부터 사회를 나가거든요. 그때 다 졸업을 하니까. 그러면은 뭐 대학을 안 갔으면 지금은 돌격대 나가서 굶어 죽었거나 그 북한 그 여군 들어가서 또 부조리를 당하고 있었겠죠. 어떤 부조리를 들으셨어요? 일단은 성적인 부조리. 일단 거기 들어가면 뭐 임신해서 나온 애들도 있고, 뭐 애를 이미 낳고 나온 애들도 있고, 뭐 그 낙태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진짜 겁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는 절대로 군대만은 가기가 싫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북한에 있을 때 당시에. 그리고 뭐 폭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여기는 이런 말 하면 되나? 제가 남한 군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북한은 그냥 그 깡냉이 밥 있잖아요. 생깡냉이. 거기에다가 그 뭐 오이지? 뭐 그런 게 나온다고 들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봤던 북한 군인들은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야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민간집 도둑질하고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냥 성행이었어요. 거기는 민간 그 집 도둑질하고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밤 잡아다가 배 너무 고프니까 개 잡아먹고. 근데 북한은 애초에 여기처럼 뭐 강아지 너무 예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강아지들은 다 커요. 여기 소형견이 없어요. 거기는 다 이렇게 커다란 애들. 근데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토끼풀 숙제를 내셨어요? 토끼 키우려고요. 토끼가 토끼풀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토끼 그 먹이를 주려고 그 북한에서 그 토끼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고기 먹고 나면 그 가죽도 옷 만드는 데 써가지고 그 발전소 공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뭐 준대요. 뭐 진짜 그 사람들한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년 그런 과제가 있어요. 꼬마 숙제라고 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도 뭐 토끼 가죽 2장 구해와라, 토끼풀 뭐 몇 킬로 구해와라, 그리고 또 뭐 철납 뭐 이런 걸 또 몇 킬로 구해와라. 맨날 꼬마 숙제를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맨날 학교 다니는 내내 1년 내내 내야 되면은 약간 뭐 죽어나는 거죠. 돈도 없는데. 그래서 못 내면은 가져올 때까지 집 계속 돌려보내고 그리고 막 애들 막 때리고 못 낸다고 막 그 많은 애들 앞에서 모멸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못 가져오면 못 가져온다고 진짜 망신살 엄청 주고 그런 곳이에요, 북한이. 아무튼 학생이면은 그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애들은 좌표 설정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걸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왔구나. 저는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근데 그만큼 약간 일에 감사함도 가지니까 그건 또 좀 좋은 것 같고요. 북한에서 봤을 때의 김정은과 지금의 김정은 어떻게 달라요? 지금 그냥 역겨워요.
네, 얼굴 보자마자 너무 역겨운데 북한에서는 장모님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랑 뭐 사진 찍으면은 그게 평생의 갑오예요. 뭐 대를 내려줘야 될 갑오고요. 완전 딱 액자에다 해가지고 진짜 귀하게 여겨요 그거를. 그래서 뭐 약간 먼 발치에서라도 봤으면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저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까지는 없었지만 뭐 여기서는 막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는 느낌처럼 그것보다 살짝 더한 좀 깊은 감정이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역겨워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여성스럽게 생긴 것 같지? 진짜 사람 좀 못 살게 굴지 말았으면 좋겠다. 탈북하실 때 이렇게 따라오신 거잖아요.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였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떤 심정이었어요? 따라올 때 당시에요. 아빠랑 같이 왔거든요. 아빠랑 할머니랑 여동생 같이 왔는데 일단 아빠 말에 의하면은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거 저도 느꼈거든요. 맨날 여기저기서 부조리를 당하고 뭐 먹고 살 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뭐 따라가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약간 그런 생각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아빠를 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하자고 하니까 뭔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라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따라 나선 거거든요. 안 가겠단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따라 나섰어요 저는. 지금은 그럼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한테? 진짜 그때 당시에 너무 큰 부담을 혼자 하신 게 아닌가. 근데 덕분에 아무튼 가족이 다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걸 다 모를 나이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애기도 했고 근데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혼자서 얼마나 그런 강한 책임감과 그런 거에 짓눌려 했을까. 감사하죠. 이제 한국 오셔서 북한을 처음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그 한어문에서 읽었던 김씨 일가의 진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제일 그 책을 봤었는데 그게 약간 딱 거짓말이로 가니까 약간 제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던 게 그거잖아요. 막 신격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로 가니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진 기분? 좋은 쪽으로의 엄청난 그런 충격이었죠. 한국 문화 중에 충격받은 게 있으세요? 저기 뭐라고 썼죠? 흡연실. 북한은 신생아 앞에서도 이런 거 피우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아빠들이 뭐 엄마들이 뭐 아기를 낳았으면은 끊잖아요. 그럼 뭐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라도 피우는데 진짜 북한은 코앞에서 이러고 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맨날 그 아빠와 할아버지 그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자랐죠. 심지어는 내가 그 말아주기도 했어요 담배를. 이거 진짜 엄청 충격이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저런 데 들어가서 핀다는 것 자체가. PD님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영화관 자주 오시겠네요 그러면? 네, 자주. 북한엔 극장을 돌릴 만한 전력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혼자서 볼 정도, 혼영이라고 하죠. 혼영할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데 북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김정일이 영화를 많이 만들었다고. 뭐 기록영화 많이 말들죠. 기록영화가 뭐냐면은 그 김정일 그 일대기 같은 거예요. 몇 년도에 어딜 방문해서 뭐 어떤 교실을 내렸고 뭐 인민들은 어떻게 그걸 관찰을 했고 뭐 이런 영화. 재미도 없어요 그거는. 장르가 그런 거. 그거 말고도 뭐 드라마 같은 게 있는데 항상 결말은 조국을 위하여, 장군님을 위하여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냥 영화 내내 강조하는 건 충성심. 그리고 최근에 제가 되게 웃긴 걸 봤는데 그 북한에 약간 여기서 말해 약간 한국의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집 배경의 그런 드라마? 그런 거를 최근에 제가 찾아서 한번 봐봤는데 북한 거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부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아이가 둘 사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빠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보러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빠는 지금 집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막 업고 병원을 가서 그렇게 해서 엄마랑 아빠랑 다시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다시 너네 뭐 아이가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 이러면서 화해시키려고 했던 내용인데 똥꼬집이에요 둘 다. 전혀 화해 안 하다가 갑자기 그게 결말이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났냐면은 그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이었나 핵미사일이었나 아무튼 그걸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뉴스가 딱 떴어요. 그걸 보자마자 둘이 와 하면서 우리 다시 잘 해보자요 뭐 이렇게 그렇게 끝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 진짜로. 그렇게 끝나요. 그냥 이럴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봤던 거는, 거기서 재밌게 봤던 거는 어릴 때여서 그런가 몰라도 소년장수라는 그 애니메이션, 북한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람이하고 숨도치, 이것도 약간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억지 부리는 그런 내용보다 차라리 만화 캐릭터들이 억지 부리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봤었고, 그리고 디즈니 봤었고. 실제로 그걸 보는 한 주민들도 마음속으로 어이가 없어 하죠. 진짜 재미가 없어요, 영화가. 네, 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CG지그 서영경 찾아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읽었던 책들 중 기억나는 책이 있으신가요? 읽었던 책 중에요? 김일성, 김정일 어린 시절 이야기. 왜냐면 그거는 정교 과정에 있어서 달달 외워야 돼요, 교과서체로. 그래서 어린 시절 이야기, 혁명 역사 이야기, 이런 거는 기억에 많이 남네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두 사람의 생일을 기억할 정도? 갓 생겨난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정은에 대한 교과서였는데, 차를 5살 때 몰았다, 막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믿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운전면허 따면서 생각해보니까 5살이면 발이 안 났는데 브레이크랑 악셀은 어떻게 밟았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북한에 가는 일찍이 아니고. 대박.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름은 서영경이고요. 지금은 8년차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북한에도 도서관이 있나요? 아유, 말로만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는 못 봤어요, 전혀. 저희가 도서관 오늘 갈 건데 네. 북한에서는 뭐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있다 그러는데 약간 그 한국에 대해서 그 한국의 진실을 담은 그런 책이라거나, 물론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같은 거? 성경 같은 그런 신학 서적은 읽으면 안 돼요. 그냥 그건 그냥 총살감이에요, 그거들. 왜냐면은 북한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그 사람들의 우상화가 좀 심하잖아요. 되게 마치 신격화를 많이 해가지고 막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면은 안 되죠,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에 김정은 시대였나요? 제가 그 나오기 한 2, 3년 전? 그때 김정일이 죽고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새로 그렇게 되면서 김정은의 시대였죠, 그때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어요? 막 하나던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왜냐면은 김정은이 나이가 되게 어렸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김정은이 그 유학파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랑 그 좀 더 개방을 해가지고 개방무역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철조망만 높아졌죠. 그래서 김정은이 딱 되자마자 이제 한 일이 국경연선 그 철조망을 높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진짜 치를 떨었어요, 김정은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와, 도서관에 이런 게 있네요. 얘 있잖아요, 얘 북한에서 진짜 많이 잡고 다니던 애. 그 압록강에 나가면은, 저 맨날 압록강에 살았었거든요. 뜰채 들고 나가면 맨날 얘 잡고, 뜰채 없을 때 손으로 잡고 막 그랬었어요. 이 친구랑 얘. 압록강에서 이걸 손으로 팍. 그리고 그런 약간 생수병 있잖아요, 그 얇은 거. 거기에다가 한 병살에 채울 때도 있고, 이따만한 그 병에다가 잡을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보자. 한국사 퀴즈라. 어린이 책들도 많이 있죠? 네, 있어요. 그 만화책 같은 거, 이렇게 납작하고 그 그림만 가득한 그런 책들 있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약간 주로 그 옛날 우화 있잖아요, 민속 우화, 콩쥐, 파쥐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심청이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 애기들 읽을 만한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려두고 하는 것 같아요. 으쌰.
김정은이 학생들을 최근에 많이 처형한다고 하는데 북한에 만약에 지금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 처형당한 한 명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그런 쪽으로 약간 그런 게 좀 강했거든요. 호기심? 그래서 뭐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아마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거나 아니면 거기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진짜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약간 나는 이번에 안 걸렸지만 언제 또 걸려가지고 저렇게 되려나 약간. 북한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 기억나는 책이 있으신가요? 읽었던 책 중에요? 김일성, 김정일 어린 시절 이야기. 왜냐면 그거는 정교 과정에 있어서 달달 외워야 돼요. 교과서체로. 그래서 어린 시절 이야기, 혁명 역사 이야기 이런 거는 기억에 많이 남네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두 사람의 생일을 기억할 정도? 김일성이 1912년 4월 15일, 김정일은 2월 16일. 갓 생겨난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정은에 대한 교과서였는데 뭐 5살 때부터 차를 몰았다 하면서 막 그리고 뭐 5살 때 벌써 그 사격 명사수였다. 백발백중 명사수였다. 그리고 막 차를 5살 때 몰았다. 막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믿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운전면허 따면서 생각해보니까 5살이면 발이 안 났는데 브레이크랑 악셀은 어떻게 밟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북한에 갈치기 하기 대박. 이분 북한에서 살다 나오셨나 본데요? 북한에서 그 강조한 주체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분이시라면 모를 것들을 적어둔 것 같네요. 김일성이라거나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 사진 그리고 관련된 책 이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뭔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 그런가? 예전에 그 한어원이나 국정원에서는 일부러 비치를 해둬가지고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여긴 없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좀 더 봐도 돼요? 태국인 분들은 네. 동물을 좀 좋아하시나요? 맞아요. 진짜 좋아해요. 자연과 네.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얘네는 그리고 거기서 어릴 때 하도 너무 친하게 지냈어가지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가지고 버들치도 있어? 대박. 아까 진짜 제일 반가웠던 친구 애 가시가 있어가지고 찔리면 조금 아프거든요 얘가. 지금은 지금 등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얘가 긴장하면 막 세우거든요 가시를. 새까만 가시. 그래요? 네. 잘하시네요. 아유 뭐 저런 것만 잘 알고 잡아본 거니까. 저희 도서관 왔는데 동물을 너무 본 것 같아요. 갑자기 밖에 비가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치울까요, 그냥? 북한에서 이 정도 그냥 비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산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 약간 장맛비처럼 주룩주룩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안 쓰고 그냥 다녔어요, 저는. 어른들도 약간 야, 감기 걸리는데 우산 쓰고 다녀라가 아니라 애 때는 원래 그렇게 크는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빠는 아직까지 우산 잘 안 쓰세요.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우산 안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신기해하던데 북한은 우산 안 가져가요? 세워두면 가져갈걸요? 뭐든 잘 가져가요 거기는. 뭐 여기는 뭐 핸드폰 뭐 안 주워간다, 지갑 막 안 주워간다, 그리고 뭐 자전거는 주워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다 주워가요 그냥. 너무 꽃집이가 많아가지고 거지. 그리고 꽃집이가 아니더라도 약간 슬쩍할 사람들은 다 슬쩍해가는 것 같아요. 뭐 가져갔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강탈당한 적도 있어요, 진짜. 그 아까 말했던 꽃제비, 걔네가 좀 약간 좀 살벌하거든요, 애들이 좀. 그래서 막 그 지갑 같은 걸 들고 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막 약간 뭘 먹고 있다. 좀 타민한 걸 먹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값이 조금 나가는 걸 신고 있거나 걸치고 있다. 이러면 그냥 슥 지나가 콱 하고 그냥. 저 같은 힘없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당하는 거고, 조금 빡센 사람들은 이제 야, 저 새끼 잡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잡아서 너 왜 훔쳐 이러고 때리고 막 무법지대. 너무 더워요. 덥지는 않은데 뭐라 해야 되지? 습해요. 북한은 이제 그 장마철에는 좀 습하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상으론. 거긴 건조해요. 약간 고산지대다 보니까 좀 더 해가 비칠 땐 좀 더 뜨겁고
좀 더 춥고 이런 건 있긴 한데 대신에 건조해가지고 네 건조해도 산불이 날 일이 없네요. 거기는 산이 다 타버려서 하하 나무가 없거든요. 거기는 민둥산.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 학교에서 쑥 보면은 산이 이렇게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다 초록색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거기는 쑥 보면은 다 그 땅 흑색? 노란색? 그렇게밖에 안 보여가지고 저는 나만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많은 게. 저 많은 나무를 어떻게 다 심었지? 북한에서도 그 나무 심기 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도 그걸 한 줄 알았어요. 나무 심기 전투. 전투라고 하더라고요. 전투 모든 게 전투예요. 거기는 뭐 걸음 전투, 나무 심기 전투, 뭐 그 꼬마 전투, 아니 꼬마 학습제 그거는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니까 꼬마 학습제 뭐 많아요 전투가. 저기 도서관에 있던 책들을 북한에서 학생들이 다 읽는다면 세뇌가 좀 깨질까요? 읽을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약간 책도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이 가진 힘.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당연히 깨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막 약간 역사책이라든가 뭐 여러 사상가들이 나온 사상 그런 관련된 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되게 많던데 북한에서는 언제 뭐 그런 다른 나라 역사와 세계사 이런 걸 배운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북한에서 배우던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왜 이렇게 다른 거지? 이런 사상도 있네? 그냥 약간 세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세계가.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깨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학교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15살 때 탈북을 했고요. 15이면은 이제 여기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잖아요. 거기 뭐 국정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국에 그 사회로 나왔을 땐 16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1년을 꿇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중3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일부러 중2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근데 또 저는 나오자마자 또 한국 학교 들어갔어요. 일반 학교. 제가 계속 여기서 살아가야 할 텐데 대안학교를 들어가면은 약간 저랑 동향 친구들이니까 뭔가 마음은 편하겠지만 약간 그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일반 학교 들어가라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일반 학교 들어간 케이스고 그렇습니다. 1년 꿇은 거는 이제 여기 학습진도 못 따라갈까봐 꿇은 건데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한국 친구들,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그날 이제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그 조회 시간이었나? 그때 이제 얘들아 뭐 전달사항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있어. 현경아 들어서 자기소개해 라고 하셔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안녕 나는 북한에서 온 서현경이라고 해. 잘 부탁해 라고 하니까 애들 약간 조용한 거예요. 반응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 새빨개가지고 선생님이 그래 저기 저 제일 뒷자리 가면 돼 라고 하셔가지고 뒷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애들 약간 힐끔 하면서 약간 물어보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일주일 받았어요. 일반 학교에 갔으면은 네. 엄청난 관심을 받았겠네요. 네. 게다가 그때는 아직 북한 말투가 아직 남아있었다 보니까 아무튼 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 그런 게 섬세함이 있어요. 북한이었으면 야 북한에서 어떻게 왔어? 그거 바로 그냥 물어봤을 텐데 여기서는 나 물어봐도 되나? 너무 약간 무례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되게 조심조심하는 거였어. 물어봐 하는데도 계속 아니 그래도 좀 그거는 물어보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거의 두루와 이건데. 네. 그럼 학교에서 네. 한국 학교에서 놀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학교 시설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고 그리고 냉온방 시스템이 너무 놀랐고요. 왜냐면 북한은 겨울이면 뒤에 장작을 쌓아두고 난로불을 떼고 여름에는 그냥 견뎌요. 그냥 견뎌. 창문 다 열고. 근데 여기 여름이면 덥다고 에어컨, 겨울이면 춥다고 난방.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는 그거였고 둘째 학교 너무 깨끗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급식.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거예요. 무료가 아니었나? 아무튼 제가 살 땐 무료였어요. 그래서 점심마다 밥을 준다고? 아니면 북한에서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이 먼 애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집이 가까우면은 중간에 가서 밥 먹고 와야 됐어요. 점심시간 하면은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오후에 학교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제일 싫었어요. 집에 갔으면 그대로 끄시고 싶은데 이제 또 다시 학교를 오라고 하니까 그때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만난 밥을 주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 애들이 공부가 안 끝나요. 학교가 4시 반에 끝나잖아요. 4시 40분. 아니 끝나고 또 학원을 가야 돼? 공부를 하루 종일 해. 애들이 좀 뛰어놀아야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희열이 멀거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학교 끝나면 그냥 야 오늘은 꼬무줄 놀이다 이러고 애들이 밖에서 이러고 놀았거든요. 꼬무줄 하면서 스텝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도 보면 되게 좀 까무잡잡한 편이잖아요. 이게 다 그때 탄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요? 전 당연히 여행. 제가 그 버킷리스트라 해야 되나? 그 최종 약간 목적 같은 게 있는데 전 세계 다 약간 돌면서 그 세계지도 있잖아요. 거기 갔던 나라에 이제 그 별 표시하는 거.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전 세계 여행. 네. 그럼 한국에 지금 8년 차예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뭐 약간 금전적,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갈 수 있고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권이라는 걸 발급을 아무나 받을 수 있잖아요. 가면은 자격 따위 필요 없잖아요.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일을 하면 돈을 준다. 그래서 뭐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으면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보장이 안 되니까 북한에서 뭐 인권, 뭐 이런 주체사상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뭐 인권 없어요. 거기는 주체사상 없고 뭐 김정은 그런 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투표권. 대통령을 내가 원하는 그거에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북한에 연락을 연락이 저희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북한에서 원래 연락을 하던 사람들도 다 끊겨가지고 지금 좀 그게 강화됐나 봐요, 단속이. 그래서 연락을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던 사람도 없긴 했고 뭐 연락한다면 저희 아빠나 뭐 엄마가 뭐 하시려나. 북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데 2명 정도 좀 친했던 친구가 기억나긴 하는데 저는 거기서보다 여기서 좀 더 유대감을 많이 쌓았다 해야 되나? 진짜 걔네 뭐 연락을 취할 수만 있다면 진짜 여기에 왔는지도 약간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좀 진짜 좋은 친구들이었어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그 도서관 가서 뭐 북한 책 그런 걸 살펴볼 생각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